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와 빈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이나 개인은 놀리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이런 공유경제의 개념을 숙박 서비스에 접목한 한국형 공유경제 선도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님을 모시고 빈방 공유 서비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저 바쁘신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유경제라는 말 썼고 또 그 공유경제의 하나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빈방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서비스일 텐데 먼저 공유경제가 뭔지 좀 짧게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오늘 쭉 하는 대화 내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공유경제는 처음에 이제 유유 자원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공유하다가 보니까 이 빈방이나 유유 자원 이런 것들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제적 가치로 제공하는 식으로 접근이 되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경제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시민 중심의 경제로 그 의미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숙박 그러니까 빈방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뭐 여행 다니는 분들은 그 방을 빌려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코자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영역 어떤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코자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빈방이 있으면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숙소로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은 호텔과 다른 일반 그 가정집에 머물면서 경제적으로 지역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떤 호텔 같은 걸 더 짓지 않고도 숙박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외교를 활성화해가지고 어떤 그 교류를 증진한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안들을 좀 한번 여쭤보면은 이제 자기가 놀리는 집 또는 이제 빈집을 이제 사실은 뭐 숙박업소로 이제 단기간에 숙박업소로 내놓는 건데 주로 지금은 어떤 지역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한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도시 민박,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런 어떤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코자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코자자 홈페이지는 이제 모바일 웹 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모바일 앱 이름은 코자자로 되어 코자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뭐 숙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이제 일반 예약 시스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간의 그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약을 하고 나서 주인분이 그 예약 요청한 분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예약을 수락하거나 말거나 이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신청해서 수락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걸 제공하는 그래서 사생활도 보호하면서도 숙박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사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이분들이 와서 그 사생활을 또 엿보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간 다음에 보니까 좀 험하게 썼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뭐랄까 찜찜함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떤지요? 저희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한국의 문화가 개방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가옥 구조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이 3년 반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이미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시민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예.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러한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로 끝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경험입니다. 그럼 지금 뭐 사업하신 지 한 3년이 넘으셨는데 3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옥 스테이, 한옥 그 민박하는 건 한 500개 대라베이스 만들었고, 예. 네, 그리고 다른 숙소들은 한 전체적으로 한 5,500개 그 예. 객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숙소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지금은 숙소 확보보다는 빨리 글로벌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모셔다 드려서 예. 호스트분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갖다 드리도록 하는 게 저희의 그러니까 지금 사업적.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하셨던 그거는 이제 국내 여행객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이제 타겟팅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호텔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거의 원스톱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사업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역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 숙소가 아니고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당장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뭐 국내 여행객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해외 여행객들도 그럴 텐데 가격 수준 이게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울 텐데 뭐 일반적인 그 보통 여행객들이 활용한 정상적인 그 형태의 그런 숙박업소에 비해서 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한 가격이 20-30%는 싸야 예. 경쟁력이 있는 것 인센티브가 같아요. 있겠죠. 네, 그렇죠. 활용.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인장의 어떤 그 친절한 것, 예. 그다음에 이제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동네에서 어떤 문화를 접한다는 예. 이런 것들, 호텔에 제공하지 않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싸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호스트 주인장의 친절, 그다음에 지역 문화를 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야 경쟁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공유경제라는 건 사실 뭐 숙박 그 집뿐만 아니라 뭐 해외 경우 보면은 이제 차를 또 쉐어링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지금 숙박 쪽에 지금 제한돼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버가 이제 많은 논란이 논란인데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에서의 보면 숙박 공유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쪽에서는 뭐 시간제 렌탈 정도가 되어 예.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자자 어떤 의미로 코자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죠. 코자자의 그 의미십니까? 예, 그냥 추측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누구든 어딜 가든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코자자 하는 것처럼 코자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조 대표님 뭐 대기업 통신사에도 계셨고 또 임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박차고 좀 창업하겠다고 숙박 공유 서비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창업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 3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후회는 안 되세요? 후회됩니다. 예. 근데 돌이킬 수 없고요. 예. 후회되는 건 너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후회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지만 워낙 그 관련된 그렇죠. 분들이 예. 많은 일이라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하지만 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딱 하는 소리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답은 그랬어요. 당연히 난 미쳤다. 예. 왜? 세상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한 5년 동안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기회로 삼기에는 대기업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년 정도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창업이 조금 이렇게 빛이 좀 보이는 시기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미쳤다는 말씀하시니까 책 제목 하나 생각이 나네요. 벨 연구소 이야기. 그 부제가 세상에 없는 것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코자자가 제공하는
빈방 공유 서비스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없는 거에 미치신 거니까 잘 되실 거라고 응원을 드립니다. 예, 확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쭉 해보시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어려웠던 고비가 많이 기억에 남겠죠. 또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순간순간이 다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예.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요. 가장 큰 시행착오의 이유는 제가 그래도 실리콘밸리에서 5년 동안 그 스타트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어떤 그런 그 경험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모든 시행착오의 그 핵심은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경험을 해보니까 서울과 실리콘밸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S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시행착오는 거의 필연적이었던 것 공통점이 같아요.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예. 그 또 뭐 시행착오 또 겪으시고 또 어려움 뭐 무지 고생하실 거라고 사실 네. 생각이 듭니다만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네, 소개해 주신다면. 에릭 슈미트가 이제 구글 회장님이 에릭 슈미트가 오셔서 한옥을 체험하고 북촌을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딱 했을 때 눈을 지그시 감다가 다시 뜨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을 지으면 한옥처럼 숲속에 이렇게 지은 듯한 어떤 집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한국민으로서 대단히 자긍심 같은 걸 느꼈었고요. 코자자 사업에 대한 어떤 보람을 크게 느꼈었습니다. 예. 이제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코자자의 미래 또 뭐 크게 보면 이제 빈방 공유 서비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돼갈 걸로 보시는지요?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예. 이미 펜션 이런 것들도 보면 실은 공유경제의 신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이제 경쟁자들이 있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최고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코자자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숙박에서 넘어서서 트래블텍 컴퍼니로서 스타트업으로서 여행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식으로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갈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3년 반 동안의 어떤 그런 그 시행착오가 그런 확신을 갖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지금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방 하나도 갖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뭐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해외 업체 대비 로컬 업체로서의 차별화된 장점, 뭐 지금 있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개발하실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저희는 한국에 있고 한국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사업자로서 숙박에 관련된 모든 여행 서비스를 여행 서비스, 로컬 서비스를 지역 서비스를 뭐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숙소,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어떤 신뢰 위주의 접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최적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모델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건 뭐 잘 이렇게 경쟁하시면서 또 그 로컬 업체로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을 잘 아는 시장을 또 잘 방어하는 또 그런 업체 되시길 또 이렇게 응원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숙박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 현황은 어떻게 좀 어떤지요? 그 차이가 많이 있죠, 간극이. 예를 들자면 우버라는 회사가 50조 이상의 회사고 저희하고 경쟁하는 에어비앤비가 26조 원 이상이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하지만 그 금융 쪽 요 세 분야가 대단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에 대비 한국의 기업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코자자만 해도 에어비앤비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회사 가치로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대단히 취약하고 뭐 부족합니다만 어찌됐든 한국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그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요즘 뭐 우버 많이 논란이 좀 됐죠. 네. 이거 뭐 사실은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게 또 허가 문제라든가 또 우리는 택시업이라는 게 서민들의 또 생활수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발들도 크고 그랬는데 조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유경제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입장일 것 같은데 우버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 공유경제 같은 이런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때는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과거 지향적인 어떤 제도가 이런 사회적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혁신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의 갈등이 있을 때 이 혁신의 주체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우버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노이즈 마케팅에 활용한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버는 좀 특수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이런 혁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러한 혁신을 그냥 무조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혁신의 주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4년 계셨다는 말씀. 11년, 미국에서 11년 있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5년 동안 사업을 했죠. 어떤 사업 하셨습니까? 인터넷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예. IP, 인터넷 주소를 주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 컨텐츠를 이렇게 그 적절한 컨텐츠를 준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LA에서 주로 방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러시아에서 뭐 방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드 디텍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만들었었죠. 예. 아까 실리콘밸리하고 서울의 공통점은 앞자가 S자라는 것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의 창업 경험에 견주어 봤을 때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물론 뭐 많은 매체들에서 또 거론이 됐습니다만 개인적 경험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진짜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실리콘밸리를 너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를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무늬만 실리콘밸리가 되는 시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실리콘밸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정말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나 우리 상황을 전제하에서 양념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실리콘밸리를 몸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양념이 되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실리콘밸리식으로 될 수도 없고요. 실리콘밸리 하는 것처럼 그런 큰 혁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문화도 다르고 시장의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는 건 좋지만은 사실 그대로 갖다 여기다 적용하면 실패하기 십상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 위크엔드라는 행사가 있다고 들어요. 어떤 행사입니까? 그 앱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내내 그 집에 안 가고 스타트업의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제 아들한테 그걸 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죠. 최근 일인가요? 예, 작년 일인데요. 근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들에게 큰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자기한테 그런 경험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아빠가 그동안 계속 뭐 스타트업이니 엔터프레너십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그 친구한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CEO고 3년 동안의 어떤 경험을 했던 스타트업 CEO로서 경험을 했던 터였지만 2박 3일 동안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숙고해봤던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저희가 그 직원으로 좋은 엔지니어를 초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 이제 참 경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어렵고 해서 이제 뭐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창업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창업 대기업 이때 나오셔서 창업해 보시니까 무지 어렵잖아요. 네. 창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런 거 꼭 준비해서 창업해야 성공한다라고 좀 조언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은 짧으니까 짧게 축약해서 뭐 엑기스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창업은 힘듭니다. 근데 이 실은 창업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 더하기 1은 11. 점과 점을 연결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어떤 어려움을 받아들일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그 창업과 이런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식이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코자자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는 세상을 즐겁게 이롭게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은 높은 이상을 가치를 지향을 해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또 창업에 성공하는. 네. 실제 많은 창업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네, 현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예.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자자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청사진 비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최고의 숙박 공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에서 시작해서 여행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트래블텍 컴퍼니가 될 거고요. 그리고 누구든 삶을 쉽게 공유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삶 공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자는 세상에 없는 것들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코자자는 3년 반 전 숙박 공유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창업자 조산구 대표님의 열정이 창업 성공의 꽃으로 활짝 피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조산구 대표님 감사합니다.